안녕하십니까.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2편 보험법규에 이번 시간은 이제 4차 시죠. 4차 시에서는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좀 있는 관계로 두 번에 나누어서 5차 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되게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험의 본래 기능이라는 게 보장 기능과 금융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산업 등 중요 산업에 투자 및 운용한다. 보험사업의 특성이라는 게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요, 요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성이 있고 사후 확정성, 그 다음에 복잡한 보험 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그 다음에 보험 이익의 사후 정산, 이런 것들이 보험 산업의 특성이다 정도에서만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완전 판매라고 하는 이 내용서부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무형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은 미래 지향적 상품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이 또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보험사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품 판매하려면 더더욱 완전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꼼꼼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완전 판매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3대 기본 지키기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청약서 등의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을 교부하고 교부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열거가 돼 있고, 자, 특히나 이 청약서 자필 서명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게 됐을 경우에 위반 시에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페널티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에 계약자는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전 차시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청약서의 자료를 광의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빈도로 봤을 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주규제 내용이 모집자 실명제와 상품 설명제입니다. 그만큼 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집자 실명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자니까 보험 컨설턴트죠. 이 컨설턴트의 실명을 쓰란 얘기입니다. 보험회사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측에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라든가 보험계약 청약서라든가 보험증권의 모집 종사자의 소속과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만약에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 페널티 조항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설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상품 설명제는 상품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상품 설명서는 두 부가 나오게 되는데,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이해했음을 이제 항목별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요. 다른 한 분은 보험회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 보험설계사가 보관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에서 지문상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내용이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녹취를 통해서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떤 것과 관련해서요? 상품 설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녹취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영수제도인데 보험료를 받아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 또는 은행 도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제되는 것, 그 다음에 1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 처리가 돼서 이 보험료로 걷어들였던 이런 선일자 수표라든가 은행도움은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자 수취 기간은 역시 결제일까지 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가 이제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완전 판매 및 불완전 판매 사례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 설명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설명 의무를 다하는 단계가 특별히 이제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역시 이 체결 권유 단계와 체결 단계에서 어떤 설명들을 해야 되느냐, 그 설명 의무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섞어놓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체결을 권유한다는 건 쉽게 시험에서 얘기하면 보험 계약을 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권한다고 하면 그 계약을 권할 때 여러 항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주계약이 어떻고 특약이 어떻고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보장의 위험들, 그 다음에 보장의 보장 내용들,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 언제까지 보장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명칭이나 그 다음에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보험상품에 대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들, 자, 그 다음에 보장 범위, 그 다음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 제한하는 조건들은 무엇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 취소라든가 무효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절차 등 보험계약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단계는 뭐냐,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하시려는 실무에서는 이제 고객이 되겠죠. 이 고객이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느냐. 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설명하지 아니해도 된다. 자,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제가 앞에 하단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연결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냐면 체결 단계에서는 모집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소속.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을 이제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 의무 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그 다음에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상법에 따른 내용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 단계와 보험금 심사 지급 요청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빈도로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는 당연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금 심사 절차나 뭐 예상 심사 기간 및 예상 지급이 언제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험금 심사 지급 요청 단계에서는 자,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 절차, 보험금 지급 내역,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입각해서는요,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와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단계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했을 때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해난 것만큼 보상하는 거니까 중복가입이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자,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법을 안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 규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순서로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중복보험의 가입 여부를 중복보험에 가입했다는 건 중복가입을 했다는 거니까 중복보험에 가입한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자, 가입설계서를 작성하고 의료비 조회 동의서를 사전에 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청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 이 절차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가입 조회를 하려면 자, 이거에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조회도 된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딱딱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인데 요 준수사항이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며 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때 가능하며 그 다음에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청약 내용을 확인 정렬 요청을 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했으니까 역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위의 사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계약 체결 전에 동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 점을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자, 보험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전화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 체결 전에 역시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를 했었어야 돼요. 계약 체결 중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체결 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역시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집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험 안내자료가 나가는데 그 보험 안내자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험 안내서라든가 뭐 상품 요약서라든가 가입설계서 등이 다 보험 안내자료예요. 자, 이 안내자료에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 있는데 이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니까 필수 기재 사항 아닙니까?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 안내자료는 뭐냐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체결 권유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입설계서와 상품 설명서를 당연히 체결 권유 단계에서 제공해야 되죠. 여기서 청약서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청약서를 가지고 청약서를 작성했을 테니까 보험계약 청약서 부분을 제공해야 되고 보험약관, 우리 청약하게 되면 실무에서 약관 지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관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계약을 승낙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년도 만료일 기준에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는 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출제가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보험 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이 뭐가 있는지 보험업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열거돼서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열거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빨간 것 위주의 내용들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험 안내자에 들어갈 것은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민감하잖아요. 자, 민감한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이것도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거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 또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서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보험 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읽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사항들이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규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을 왜 넣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서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만 제가 뽑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에서 지켜야 될 것들 위주인데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 이익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특별 이익이 뭐냐?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금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정 수준의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와 그 다음에 3만 원 중 적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적은 금액을 제공한 경우는 특별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100분의 10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니까 만약에 5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그러면 이건 특별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 이익의 종류가 뭔지를 역시 보험업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품. 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세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 근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사항으로서 나타내는 보험료 할인,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특별이익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초세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액 지급을 약속했다. 이것도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이것도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 실무에서 좋은 행태는 아닌데,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까, 일회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까 저한테 계약하시죠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죠. 특별 이익이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표본자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보험료로 받은 수표돈 나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납을 해주겠다. 역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특별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법에 따르면 그 제3제에 대한 청구권 대행사의 포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하냐 특별 이익이다. 자, 이 특별 이익을 제공해서 걸렸다. 예, 그러면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했을 경우 페널티는 얼마냐? 이거 과중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페널티로 물게 돼 있다. 부과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입니다. 자,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체결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열거해놨는데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다르게 하려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거 잘못된 거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만 설명하는 거, 알리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금지사항이라는 거죠. 자,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도 나쁜 짓이니까 나쁜 짓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표본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이런 것도 좀 나쁜 행위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자, 그 다음에 부실하게 사항을 알리는 경우 이것도 나쁜 행위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서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청약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지 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계속 이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보험을 실무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뭐 보험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명을 대신한다는 것, 서명을 대신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금전대차를 이용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를 뭐 방해하는 것, 해지를 방해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보험업법에 적용돼 있죠.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페널티를 물게 됐다. 이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특별 이익의 금지와 그 다음에 체결 단계나 모집 단계에서의 그 금지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위탁하거나
그 다음에 A 설계사가 자기 명의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B 설계사로 돌려서 계약을 처리해서 수수료를 나눠받거나 수수료를 아예 받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금지라는 거죠. 자,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에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근데 이걸 페널티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무자격자에게 할 때는 자,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 아주 까다롭게 나올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벌금까지 좀 꼼꼼하게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위 처리 금지 위반자예요. 위반했다 그러면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벌금이고 어느 하나는 과태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있죠.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과태료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경찰청이나 아니면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계약의 금지인데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자기계약에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에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집시설 확립을 위해서 부당한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 보험회사의 부당한 것과 모집 종사자의 부당한 것,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된 모집 종사자에게 위탁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 금지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모집 종사자는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 위탁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하는 것 불가하게 돼 있고, 영수증을 먼저 선발해가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분납보험료라고 해서 여기 납입 유예 기간후 결제는 어업영수 금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실제 명의 아닌 명의로 계약하는 거 금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혹은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쁜 거니까 이거 불가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완전 판매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모집과 체결 단계에서 컨설턴트가 반드시 해야 될, 준수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다뤄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실질적으로 됐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잖아요. 그 페널티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왔다 갔다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교재를 반복적으로 혹은 이 동영상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페이지마다 제가 별표 표시해 놨던 것들 거기서 교재 내용과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최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